12월 2일 화요일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문을 엽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시간이란 참 신비롭습니다. 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떤 날은 유난히 길게, 또 어떤 날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죠. 오늘은 영화 빅 볼드 뷰티풀과 도서 당신들의 천국을 통해 시간, 기억,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감성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함께 가는 길,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 할 겁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첫 곡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죠. 빅 볼드 뷰티풀의 OST 라우페이의 더 리스크 듣고 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설렘을 담은 곡입니다. 라우페이의 목소리 정말 따뜻하고 황홀하죠. 영화 빅 볼드 뷰티풀은 마고 로비와 콜린 페럴이 주연을 맡은 로맨틱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 미스터리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신비로운 문을 통해 과거 자신의 기억 속 한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경험하게 되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과거의 중요한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영화는 이 질문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현이와 덕이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현이와 덕이의 노래 참 풋풋하죠. 낯선 이와의 만남이든 오랜 인연이든 관계의 시작은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되죠. 관계가 깊어지면 때로는 사랑이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속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역설적인 감정을 노래하네요. 우리가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의 복잡성을 담고 있는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김종서 가수의 곡이죠. 이제 차원 기자 만나고 올 시간이네요. 차원 기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사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 관련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전하름 기자의 단독 보도고요. 경기도교육청 EBS 듣기평가 중단 내년부터 자체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24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자, 네. 먼저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인태교육감이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이 듣기 평가 중단하고 경기 미래형 언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 프로그램이라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학기부터 보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EBS 영어 듣기 평가가요, 뭐 서울하고 세종 제외하고 15곳 시조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해요. 요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무튼 2007년부터 시행됐고요. 중고등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을 1년에 2차례 평가하고 서울과 세종은 자체 제작한 평가를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서 쭉 살았으니까 아마 자체 제작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 경기도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면요, 도내 학교에서 이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교과 수업에 차질도 생기고 뭐 해서 영어 듣기 평가 예산 책정하지 않았고요.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는데 또 예산 쓰려고 하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경기도의회 교행위 소속 이자영 의원이 우리 창하고 통화해서 관련 질의가 있었다면서, 이 EBS 기존에 하던 거에 그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 전하면서 또 새로 개발하는데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더 쓰는 건데 이게 더 쓰는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러니까 검증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의원 말에 따르면은 개발 마치고 내년 초 교사연수 거쳐서 3월 달에 그거 판단의 계획인데 좀 촉박해 보이기도 하죠. 지금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는데 내년 3월부터 과연 잘 보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부족함도 있었다고 이 이장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이 지난 8월에 교가 영어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한 학교당 한 명씩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어 교사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렇게 한 명씩만 듣는 게 이게 괜찮은 거냐? 이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실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문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이거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듣기 교육의 일부를 이렇게 폐지하는 게 지금 그 인텔 교육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능 영어 듣기 폐지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쓰기 위주와 입시 교육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인태교육감이 그 수능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아까 이야기해 드렸고요. 또 이 지지하는 의견도 있어요. 다른 교사는 영어 듣기 평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까 이 영어를 이렇게 다른 교과 시간이 이렇게 영어 시간이면 괜찮은데 다른 교과 시간이면 이거 좀 애매하다. 수업 좀 빼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 폐지하고 뭐 우리끼리 하는 게 좋다. 요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따로 그렇게 평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소식을 전했고요. 이게 사실 제가 다른 기사들 그동안 항상 설명드리면서는 제 의견도 좀 덧붙이고 하면서 기사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는 제가 못합니다. 영어를 상당히 못하고, 그리고 영어 교육 쪽에 뭐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이 득임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는 게 뭐 적절할지 부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추가 예산을 지급할 경우에는, 쓸 경우에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정책을 바꿀 때는 충분한 수기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교사들의 의견과 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이렇게 정책들을 해 나갈지,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EBS 영어 듣기 평가를 유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사실 왈가왈부 말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보니까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또 음, 15개가 같이 하던 걸 혼자 하려면 음,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세종은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와서 그렇겠지만 새로 하려면 좀 또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교육감이 오게 되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말미에 막 추진하는 게 반드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어, 그래요. 그리고 또 충분히 기간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12월인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12월, 1월, 2월 그리고 내년은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그런 어,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 수기 없이 도입했다가 망한 AI 교과서에 그 전철에 밟지 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선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어 관련된 기사니까요. 그래도 영어 노래를 선곡해 와야겠죠. 영어 노래 중에 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 때도 수업 시간에도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노래고요. 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67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재즈곡이고요. 제가 뭐 주로 락이나 이런 음악 쪽에서 많이 선곡했습니다만 이 재즈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명곡이죠. 자, 네,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원 기자의 선곡에 이어 멜리사 맨체스터의 Don't Cry Out Loud 듣고 왔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겉으로는 울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라는 강인한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겪는 개인의 아픔과 좌절을 위로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좀 더 넓은 공동체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한국 문학의 거장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를 배경으로 이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신념을 가진 새로운 원장 조백헌과 섬 사람들의 깊은 불신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장 조백헌은 섬 사람들의 자립을 돕지만 결국 이는 통제된 행복을 강요하는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비춰집니다. 작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천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천국일까? 이 질문은 오늘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진정한 자립과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스타쉽 We Built This City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보내드렸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 심화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이 소설은 결국 진정한 개발이란 무엇이며 주체적인 삶을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SDGs 16번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와 깊이 연관됩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든 그것이 소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수원 외고 시그널 동아리 학생들 목소리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학교입니다. 특히 우리 시그널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모여 구상하고 대본 쓰고 녹음까지 합니다. 오늘은 조윤성, 김주아 두 친구가 대본을 쓰고 녹음한 마슬레니차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의 조윤성, 김주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세기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미국 여성세인과 러시아 사관학교생도 안드레이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에는 러시아의 전통축제인 마슬레니차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축제는 두 사람의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불길 속에 타오르는 마슬레니차 인형처럼 그들의 사랑도 짧지만 강렬하게 빛나죠. 주아씨, 오늘은 러시아의 전통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해요. 좋아요. 마슬레니차는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다시 돌아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예요.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이나 입춘 행사처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새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슬레니차는 단순히 계절을 맞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용서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화해와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슬레니차가 요일별로 다른 테마로 운영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일요일에는 축제를 마무리하는 날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매우 신기한데요. 그럼 요일별로 마슬레니차의 순간들을 살펴봅시다. 마슬레니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축제예요. 매일 다른 이름과 의미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모두 특별하답니다. 첫째 날, 월요일은 스트리차, 만남의 날이에요.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직프로 만든 마슬레니차 인형을 세우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죠. 이 인형은 겨울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날엔 불태워서 봄의 도래를 기원합니다. 화요일은 자이그라시, 놀이의 날, 젊은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날은 썰매 타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으로 마을이 온통 즐거워지죠. 특히 청년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던 전통이 있어서 사랑이 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은 라꼼키, 맛의 날입니다. 장모님이 사위를 초대해 러시아식 팬케이크인 블린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어요. 버터와 꿀, 잼을 듬뿍 올린 블린은 태양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봄의 따뜻한 햇살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목요일부터는 축제가 절정으로 향합니다. 라즈굴, 즐거움의 날, 마을마다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줄다리기, 씨름, 마산 경기 같은 힘겨루기 놀이도 열렸고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며 겨울을 힘차게 보내는 의미를 나눕니다. 금요일은 조신의 비초르키, 장모의 날이에요. 며칠 전 장모님이 사위를 초대했다면 이번엔 사위가 장모님을 초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음식을 대접하죠.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졸기니 바시젤기, 시누이의 날이에요. 새로 시집온 아내가 시누이와 친척들을 초대해 선물을 나누고 정을 싸는 시간이죠. 새로운 가족과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날 참 따뜻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요일은 브라쇼나의 바스크레시에니, 용서의 날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서로에게 브라스티체,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해요. 겨울의 차가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죠. 이렇게 마슬레니차의 일주일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차가움에서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흔히 차가운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인데 마슬레니차는 서로를 품고 웃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러시아인의 정서, 그 속의 인간미를 잘 보여줍니다. 한 주의 끝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계절을 함께 맞이하는 러시아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이번 주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자신만의 마슬레니차 주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슬레니차의 모든 순간 진행의 윤성과 주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스비다냐.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시그널 조윤성, 김주아가 제작한 마슬레니차에 이어 브라이트 아이즈의 First Day of My Life, 미츠키가 커버했죠. Let My Love Open the Door. 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 곡 모두 영화 빅 볼드 뷰티풀의 OST입니다. 오늘은 시간 여행 영화인 빅 볼드 뷰티풀을 통해 현재를 살 용기를, 그리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타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곡은 스윙글 싱어즈의 경쾌한 아카펠라 버전으로 차오벨라 차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